당신 자식은 지금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 없이도 밥 먹고 돈 벌고 인생을 꾸려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당신이 자식을 망친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대신해 주다가 무능한 어른을 만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박미선 씨도 그랬습니다. 62세 전직 간호사. 3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너무 잘 키운 게 문제였죠. 너무 많이 해줬던 겁니다. 박미선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새벽 5시 반 62년을 살며 체득한 생체 리듬이었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8세 아들 준호의 도시락을 싸야 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어젯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전세금이 또 바닥났소.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 남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2억 6천만 원이었던 전세금이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집으로 돌아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미선은 한숨을 삼키며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시금치 나물.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도시락을 싸준 지도 벌써 3년째예요. 엄마, 물 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준호가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했어요. 미선은 컵에 물을 따라 아들 곁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물을 들이켰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죠. 미선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준호는 면접을 간다고 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10번도 넘게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그럴 때마다 미선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교통비를 쥐어줬어요. 요즘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그래. 다음엔 잘 될 거야. 미선이 그렇게 말하면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없었어요. 왜 떨어졌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죠.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미선은 준호를 깨워야 했습니다. 면접이 10시라 여유가 있긴 했지만 준호는 일어나는 데만 1시간이 걸렸거든요. 준호야, 일어나. 면접 가야지. 미선이 소파를 흔들었어요.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5분만 더. 5분은 30분이 되었고 미선은 3번이나 더 깨워야 했어요. 결국 준호가 일어난 건 7시가 넘어서였죠. 미선은 아들이 씻는 동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김치.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새벽 일찍 환자들을 돌봤던 미선이었지만 요즘 더 피곤한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준호가 식탁에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죠. 미선이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오늘 면접 잘 봐. 이번엔 꼭 붙을 거야. 네. 준호의 대답이 그게 전부였어요. 미선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교통비하고 점심도 사 먹어야 하니까.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역시 없었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38세 성인 남자에게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고 돈 쥐어주고 면접 잘 보라고 응원하는 게 과연 사랑일까? 병원에서 일할 때였어요. 미선은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봤습니다. 80살 넘은 어머니가 50살 아들 뒤치다꺼리 하는 모습도 봤죠. 그때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건 아니지. 저렇게 키우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미선 자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요.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준호는 아직도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무릎이 아팠죠. 당뇨 때문에 발끝도 저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준호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문득 친구 경희가 어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준호가 몇 살인데. 이제 좀 놔줘. 그때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애가 힘든데 어떡해. 엄마가 도와줘야지. 경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건 망치는 거야. 망치는 것.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미선은 준호를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는 걸까요? 준호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면접 갈 준비를 다 한 모습이었어요.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꼭 붙어. 미선이 말했지만 준호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미선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준호가 쓰던 이불이 소파에 널려 있었습니다. 벗어놓은 옷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미선은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준호는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한다 해도 독립할 생각이나 할까? 미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쌀 뿐이었어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아직 몰랐죠. 이게 아들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는 것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처음 시작은 미미했어요. 그저 잠깐 도와주는 거였죠. 석 달만, 딱 석 달만. 그런데 그 석 달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느새 3년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한창 아름답던 10월 어느 날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는 중견 물류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거든요. 승진도 한 번 했고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였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일단 집에 와. 미선은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든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석 달만 있다가 재취업하면 바로 나갈게요. 죄송해요, 엄마. 준호의 사과였어요. 미선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천천히 좋은데 구해.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뭐 걱정이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이력서를 쓰고 구인 사이트를 뒤졌어요. 면접도 몇 번 봤죠. 미선은 아들이 씩씩하게 제기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다시 일어설 거야. 금방 좋은 데 잡힐 거야.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준호는 점점 늦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구직 활동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죠. 대신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준호야, 오늘은 이력서 안 넣어?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요즘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 아무리 넣어봤자 다 떨어져요. 미선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아들이 좌절한 게 보였거든요. 대신 생활비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면접 갈 때 교통비도 여기서 써. 준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을 받았죠. 미선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힘든데 돈 정도야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있어도 돼요? 이번 달엔 꼭 잡을 것 같아요. 미선은 물론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한 달이 2달이 되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미선이 주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어요. 50만 원이 80만 원이 되고 어느새 100만 원을 넘어섰죠. 엄마, 면접복 좀 사야 하는데. 엄마, 친구들이랑 네트워킹 모임 가야 하는데 회비가. 엄마, 자격증 학원 등록금이. 준호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손을 벌렸어요. 미선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들을 위한 거잖아요.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해줘야죠. 카드값도 미선이 대신 냈어요. 처음엔 3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달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준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면접 준비하려면 돈이 들어요. 책도 사야 하고 스터디 카페도 가야 하고.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미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정말 어렵다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미 2천만 원을 넘었어요. 남편의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꺼내 쓰고 있었죠. 남편이 처음으로 불만을 토로한 건 그때였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노후 자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오? 준호한테 좀 딱 잘라 말해야 하는 거 아니오? 미선은 남편을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애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곧 잡힐 거예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준호는 취업하지 못했어요. 아니,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준호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미안해하고 죄송해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엄마, 친구 결혼식 가야 하는데 축의금 좀 주세요. 엄마, 옷 좀 사야겠어요. 면접 갈 때 입을 게 없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 만나는데 밥값 좀 주세요. 미선은 그때마다 지갑을 열었어요.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불쌍했거든요. 3년째 되던 해 미선은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퇴직금 6천만 원이 거의 바닥나 있었어요. 3년 동안 준호에게 쓴 돈만 4,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보고는 말을 잃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노후를 위해 아껴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보, 이게 뭐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도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아들이 힘들었다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준호를 내보내자고 했고 미선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준호는 부부의 다툼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늦잠을 자고 미선이 차려준 밥을 먹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미선은 그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미선은 계속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거라고 믿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호는 점점 더 무능해졌고 미선과 남편은 지쳐갔어요. 관계도 틀어졌죠. 그리고 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곧 터질 거라는 것을요. 어떤 깨달음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애써 모른 척했던 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박미선 씨에게도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요. 2025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미선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준호가 좋아하는 과일과 고기를 잔뜩 샀거든요.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선은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죠. 아줌마, 괜찮으세요? 이웃집 김씨가 달려왔어요. 미선은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김씨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미선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아, 준호 저녁은 누가 차려주지? 오늘 면접 결과 들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게 미선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응급실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소?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이래요. 저혈당 쇼크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어요. 자기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다니. 준호는? 미선이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전화했는데 곧 온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미선이 쓰러진 게 오후 2시쯤이었으니 벌써 3시간이 지났네요. 준호는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준호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을 때 미선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했지? 준호는 대답 대신 침대 끝에 앉았어요. 그리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아들이 뭔가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괜찮으냐고, 많이 놀랐냐고, 그런 말들을요. 하지만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그런데 입원하시는 거예요? 응,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검사 받아보래. 미선이 대답하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퇴원하시면 누가 밥 해줘요? 나 혼자 어떻게 다 챙겨요? 그 순간 미선의 심장이 또 한 번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한 건 자기 밥이었습니다.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이 자식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호는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진정하라고. 하지만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냥 걱정돼서.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38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미선은 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어릴 때 못 가져본 것들을 다 주겠다고요. 그래서 준호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장난감도 옷도 학원도. 준호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미선이 다 해결해줬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준호가 숙제를 안 해갔다고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미선은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께 따졌죠. 우리 아이가 워낙 활동적이라 가만히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한다고 숙제를 좀 줄여달라고요. 중학교 때는 친구와 싸웠습니다. 미선은 상대 부모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잘못한 건 없다고 했죠. 고등학교 때 대학 전공을 정할 때도 미선이 다 알아봤습니다. 어느 과가 취업이 잘 되고 어느 대학이 좋은지.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면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미선이 이력서 쓰는 법을 알려주고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회사까지 알아봐 줬습니다. 그렇게 38년을 살았어요. 준호는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이 다 대신해 줬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미선은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위험했었나요? 아주 위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당뇨 관리 제대로 안 하셨죠? 간호사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뤘어요. 준호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건강 챙기셔야 해요. 가족들도 있으시잖아요. 간호사가 나가고 미선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 그래, 가족이 있죠. 하지만 그 가족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저 밥 해주고 돈 주는 도구로 보는 걸까? 준호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퇴원하면 누가 밥 해줘요? 엄마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편의만 생각했죠. 미선은 깨달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고.
내가 준호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로 한 거였다고요. 준호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동의존이었습니다. 미선은 준호가 의존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야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준호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선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새벽 2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미선은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편히 쉬어야 하는데 3년 동안 준호 때문에 마음고생만 했죠. 퇴직금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선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제 변해야 한다는 걸. 더 이상 준호에게 모든 걸 다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준호를 망치는 길이었죠.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퇴원하면 달라지겠다고. 준호와의 관계를 바꾸겠다고. 이제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38년 동안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준호도 반발할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따질 거예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준호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무엇보다 미선 자신을 위해서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해.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미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변화는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막을 것인지. 명확한 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박미선 씨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행동에 나섰어요. 일주일간의 입원 끝에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현관까지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다녀오셨어요? 건성으로 던진 인사였습니다. 미선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라왔죠. 괜찮소? 응, 괜찮아요. 이제 시작해야죠. 미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결심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믿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성인 자녀 과보호 자립 못하는 자식이라고 쳤어요. 수많은 기사와 칼럼이 쏟아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인터뷰를 읽었어요. 가족 상담 전문가들의 조언도 찾아봤죠.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도 시청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경계를 세우라고, 선을 그으라고요. 미선은 지역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님께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시는 거예요. 원칙이요? 네,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무엇은 절대 안 된다는 기준이요. 그리고 그걸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겁니다. 상담사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알려줬어요. 미선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노트를 펼쳤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절대 해주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천천히 항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무한정 돈을 주지 않기. 미선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난 3년간 준호에게 준 돈이 4,500만 원. 한 달 평균 125만 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 상한선 30만 원. 그 이상은 본인이 해결. 처음엔 50만 원으로 적었다가 지웠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30만 원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준호가 정말 아껴 쓴다면 충분한 금액이었죠. 두 번째, 아들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기. 미선은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준호의 인생에 개입했는지. 어느 회사에 지원하라고 했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고,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조언은 하되 결정은 본인이. 잘못돼도 본인 책임. 짧게 적었지만 무게감이 컸습니다. 준호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손주 육아 전담 거부. 아직 손주는 없었지만 미선은 적어뒀습니다. 친구 경희가 손주 키우느라 허리 망가진 걸 봤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네 번째, 자녀 부부 싸움에 끼어들지 않기. 미선의 친구 중에는 며느리랑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부분 아들 편만 들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우였죠. 미선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립 지키기. 절대 편들지 말 것. 다섯 번째, 유산을 미리 약속하지 않기. 이건 남편과 상의해야 할 문제였어요. 퇴직금도 거의 바닥났는데 무슨 유산이냐 싶었지만 그래도 집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준호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살아있을 때는 내 것. 유언으로만 남기기. 명확했습니다. 준호가 유산을 기대하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니까요. 여섯 번째, 자식의 실수를 대신 책임지지 않기. 미선은 떨렸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았어요. 준호가 빚을 지거나 사고를 치면 엄마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상담사는 분명히 말했어요. 대신 책임져 주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배운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문제는 본인이 해결. 엄마는 나서지 않기. 일곱 번째, 무조건 동의하지 않기. 그동안 미선은 준호가 하는 말에 무조건 그래, 그래 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표현하지 않았죠. 아들 기분 상할까 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솔직하게 의견 말하기. 비난은 안 되지만 피드백은 필요. 7가지를 다 적고 나니 노트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미선은 그걸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원칙들인데 왜 지금까지 못 지켰을까요? 아니, 지키려고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미선은 알았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준호가 자신을 떠날까봐, 싫어할까봐, 다른 사람한테 가버릴까봐요. 엄마로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필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시키는 거라는 걸요. 미선은 노트를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였어요. 매일 아침 볼 수 있게요. 남편이 다가와 냉장고에 붙은 종이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겠소. 힘들겠죠. 하지만 해야죠. 내가 옆에 있소. 흔들릴 때 잡아줄게. 남편의 말에 미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웠어요. 3년 동안 참고 기다려준 남편이요. 그날 저녁 미선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미선은 TV를 끄고 준호 앞에 섰죠. 엄마, 왜요? 게임 중이었는데. 준호가 짜증을 냈지만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내일 말할게. 중요한 거니까 꼭 시간 내.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죠.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준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7가지 항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외울 때까지 읽었죠. 두려웠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노라고 말해야 하니까요. 준호가 화낼 게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집을 나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미선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준호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선 자신을 위해서요. 새벽 3시 미선은 7가지 항목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두렵지만 기대되는 그런 내일이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계를 바꾸는 건 더욱 힘들죠.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부모도 자식도요. 박미선 씨의 용기 있는 선택, 그 결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미선과 남편 그리고 준호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잔소리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 이제 독립해야 해. 2달 안에 나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선도 믿기지 않았죠.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노라고 말한 거니까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넌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살아야 해.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취업하면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3년이 지났어. 더 이상은 안 돼.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친구 엄마들은 다 도와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래요? 다른 집은 결혼할 때까지 다 챙겨준다고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미선은 노트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7가지 항목이 적힌 노트였어요. 이것 좀 읽어봐. 앞으로 엄마가 지킬 원칙이야. 준호는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한정 돈을 주지 않는다.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는다. 실수를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저한테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준호가 노트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미선은 노트를 주워 다시 펼쳤어요. 죽으라는 게 아니야. 살라는 거야. 내 힘으로.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병원 다녀오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준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흔들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드네요. 미선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하지 않았죠. 미선은 견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가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시며 미선을 흘끗 봤죠. 생활비는요? 이번 달부터 30만 원이야. 통장에 넣어뒀어.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더 필요하면 내가 벌어. 준호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선은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았거든요. 둘째 주가 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구인 사이트를 열심히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력서도 새로 썼죠. 엄마, 이력서 좀 봐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선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어. 취업 정보 사이트에 첨삭 서비스 있다던데 그거 이용해봐. 그거 돈 내야 하는데요. 30만 원 안에서 내가 관리해. 준호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생긴 거죠. 셋째 주 준호는 작은 물류회사 계약직에 지원했습니다. 조건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엄마 면접 봤어요. 붙을 것 같아요. 그래? 잘했네. 미선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과하게 기뻐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약간 서운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스스로 해낸 거니까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미선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했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미선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에 스킨십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출근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갔죠. 월급은 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준호는 미선과 남편께 각각 5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많지 않지만 받아주세요. 미선은 눈물이 났어요. 38년 만에 처음 받는 아들의 용돈이었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준호는 월세방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적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석 달만 모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죠. 미선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2달째 준호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미선은 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마지막 도움이라고 말하며요. 고마워요, 엄마.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이사 가는 날 미선과 남편이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집에 있었지만 정작 준호의 물건은 별로 없었죠.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나니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였습니다. 미선은 아들을 껴안았어요. 잘 살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밥은 언제든 차려줄게. 알았어요. 자주 올게요. 준호가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3년 만에 부부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미선은 오랜만에 친구 경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죠. 미선아, 표정이 완전 밝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응, 준호가 독립했어.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기로 했어. 경희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과도 오랜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작은 펜션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여보, 이제야 우리 시간이 생긴 것 같소. 그러게요.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부부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석 달 후 준호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잘 지내? 응,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잘 됐네. 미선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버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저한테 나가라고 안 했으면 저 아직도 소파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지.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엄마가 날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글썽였죠.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가고 미선은 냉장고에 붙은 7가지 원칙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에 적었던 글귀들이었어요. 이제는 외울 정도로 익숙해진 원칙들. 처음엔 지키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남편이 다가와 미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고했어. 정말 대단했어. 당신도요. 옆에서 지켜줘서 고마워요. 부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혼자 서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요. 1년 후 준호는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갔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겼죠. 명절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미선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선택을 존중했죠. 엄마,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그래? 축하해. 집은 저희가 알아서 구할게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준호의 말에 미선은 웃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가끔 밥은 먹으러 와. 당연하죠. 엄마 밥이 최고인데.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어른이요. 그리고 미선 자신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없이도 행복했어요.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겼죠.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다 해주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용기가 자식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하세요.